안녕하세요, 우기복입니다. 오늘은요, 와, 정말 제가 앞으로 10번은 더 읽을 작정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요, 표지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책인데요. 짜잔,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길어요. 울트라 러닝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비밀입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은요, 읽은 지 사실은 한 2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읽고서 우고님들께 소개도 안 해드리고 이제서야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혼자만 읽고 아껴두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 책을 보고서 맞다, 이 책은 추천도 안 해드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건 나중에 먹으려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무의식이 좋은 책을 좀 아껴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만큼 맛있었던 책이었으니까 우구님들께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요, 지적 성취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 비결을 정말 구체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분야의 어떤 지식을 깊이 탐구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울트라 러닝. 학습은 학습인데 아주 울트라로 좋은 학습이라는 겁니다.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위에는 또 소제목으로 짧은 시간에 가장 완벽한 지식을 얻는 9단계 초학습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지적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총 9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대목을 발췌하고 저의 사유를 적어 놓았던 기록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책의 총 9가지 과정부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책의 57페이지에 이 책에서 말하는 울트라 러닝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줘요.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고강도 학습 전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법칙 1, 먼저 지도를 그리는 것, 법칙 2, 집중하는 것, 법칙 3,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서 실행을 통해 배우는 것, 법칙 4, 특화학습, 취약점을 공략하는 것, 법칙 5, 법칙 6, 7, 8, 9 이런 식으로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하나의 법칙을 하나의 챕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설정하든 자기만의 분야의 지식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9단계의 과정을 이 책 전체가 잘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개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는 중거 집단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일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거 집단보다 훨씬 더 잘 해낸다면 강도 높게 연습하고 학습할 동기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연습할 동기가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언가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속한 환경, 그 중거 집단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시를 해주고 있냐 하면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처음 시작부터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 반면에 평범한 재능을 가졌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사람, 다시 말해서 경험이 없는 분야의 기술을 익혀야 하거나 나중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모습과 비교함으로써 발전 모습을 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꽝 때려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읽고 제가 열심히 기록을 했어요. 비교 대상을 유동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항상 과거의 나 자신과만 비교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왔다.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은 오히려 불안감과 조급함을 만들게 하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여겼다. 하지만 때로 나의 실력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볼 때면 더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해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실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곤 했었다.
그 느낌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갓 하나의 분야에 입문을 하는 단계,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제 시작해서 첫 걸음마를 밟는 그 단계부터 뭔가 엄청난 고수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과 경쟁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들 사이에 속해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취감보다는 사실 좌절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저런 거예요. 축구 연습을 하는데 이제 갓 축구를 시작한 사람이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다는 열정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면 좌절감이 더 크거든요. 열정의 크기와 비교해서 좌절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과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한다면, 혹은 자신보다 조금 더 못하는 사람들이랑 축구를 하게 되면 이미 잘하고 싶다는 열정은 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출발선상에 있을 때는 나의 중거 집단을 설정을 할 때 나와 함께 열심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혼자만에 있는 어떤 좀 고독한 환경을 설정을 해서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면서 경쟁을 한다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는 학습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저희의 7년간의 독서의 과정을 돌아봐도요, 저는 거의 앞부분에 2년, 3년 정도의 시간은 대부분 고독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남들 앞에 서기가 좀 겁도 나고 두려움도 컸고, 그리고 남들 앞에 있으면 아직도 부족한 저의 모습 때문에 저에 대한 의심이 자꾸 커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지식이 있어서 제가 고독한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에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제의 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저 자신에게 세뇌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방법이 이렇게나 좋았던 방법이었는지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 선택한 방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초기 단계에선 실력이란 것 자체가 없으니까 굳이 실력 있는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만의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인 다음부터는 고독한 환경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에 열심히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지식에 대한 내공이 쌓이는 만큼 나한테도 어떤 지식이 정말 구축이 됐구나 라는 어떤 무한한 확신감이 들 때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지식 세계가 딱 구축되는 그 순간 가장 교만해지거든요. 이 엄청난 지적 세계를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회와 연결이 되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정말 많다라는 걸, 이 세계가 정말 넓고 내가 아직도 나아갈 길이 한참이나 멀다라는 걸 느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쌓은 지식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쌓였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이제 사회와 계속 연결이 되면서 나의 수준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 구절도 정말 저한테 아주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당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한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도구적 동기와 본질적 동기다. 도구적인 학습 프로젝트는 자신이 학습하지 않은 대상, 다른 결과를 주는 대상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본질적 동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학습 프로젝트는 자기만의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써먹을 방법을 알지 못해도 그냥 프랑스어를 말해보고 싶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프로젝트다. 여기서 본질적이라는 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갈 때 도구적 동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 어떤 주제 자체가 호기심이 많이 느껴지고 너무 좋아해서 파고 들어가는 이런 본질적 동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밑에다가 저만의 생각을 적어봤는데요. 나 같은 경우 성공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본질적 동기다라고 적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계속 성장시키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뭐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상관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된 것도 성장에 대한 비결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한테는 이런 본질적 동기가 있어서 책을 볼 때도 어떤 성공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본질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거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도구적 동기도 저한테도 또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성공에 대한 지식들을 세상과 연결하려면 영상 제작 기술과 스토리텔링 기술과 글쓰기 기술이 필요하다. 독자들과의 소통, 공감 기술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도구적 동기로 쌓아야 할 능력치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런 능력치를 기를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진행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때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책을 읽을 때도요, 도구적 동기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본질적 동기로 책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좋아하는 주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에 대한 주제, 뇌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그게 뭔가 저한테 뭐 돈을 벌어다 준다든지 당장의 이득이 되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이 그냥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분명 관심 가는 주제들이 지금 당장은 뭐 모를 수는 있어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을 볼 때도요, 그렇게 내가 정말로 관심 있어 하고 뭔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주제를 찾게 된다면요, 그런 본질적 동기를 알게 된다면 책 읽기가 훨씬 더 즐거워지고 책 읽는 효율 또한 높아지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독서의 경험치가 엄청나게 쌓이게 될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한 마리 토끼가 있고요, 또 한 마리 토끼는 독서에 대한 능력치를 엄청나게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나가려면 도구적 동기로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직업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필요한 책을 찾아 읽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아까 전에는 좋아하는 책을 찾아 읽었다면 한편으로는 필요한 책도 찾아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직업적 행보의 하나의 욕구기도 해서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게 저한테는 도구적 동기를 해소해주는 그런 책 읽기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 필요에 맞는 그런 책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병행하면서 책을 읽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트랙을 또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근본적인 것까지 더해줘서 새 트랙으로 이렇게 독서를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본적인 독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변치 않는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고전은요, 최소 100년 이상, 길게는 1000년, 2000년 이상을 아주 오랜 그 세월의 걸음망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살아남은 텍스트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도 어느 정도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텍스트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은 엄청나게 급변하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앞에 것들과는 다르죠. 좋아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또 사람마다 또 필요한 게 다를 거고, 사람의 어떤 성장의 단계마다 필요한 건 계속해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몇만 년, 몇천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어떤 유전적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고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아마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도 변할 것이고, 그래서 고전도 결국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은 우리 현재의 일들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3트랙 독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필요한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근본적인 책을 읽는 것, 이 3트랙 독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발췌문도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메타학습의 진짜 이점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다. 특정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학습자인 우리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하는 프로젝트들은 각각 우리의 메타학습을 향상시킨다. 모든 프로젝트는 우리가 새로운 학습 방식, 자원을 취합하는 새로운 방식, 시간관리법, 그리고 동기를 관리하는 기술.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요. 더 이상 미루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신감까지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이렇게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얻는 이득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자신 자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학습하는 방식 자체를 익히게 되고, 나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 내 동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기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해소해주는 방법들, 이런 자기개발 능력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런 일기를 적었어요. 인생의 과업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노력해보면 그 과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동기를 유지하는 법이라든가 메타인지 능력이라든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략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 몸 만들기든 음악 배우기든 외국어 배우기든 당장 선택할 수 있는 학습 프로젝트가 있다면 도전해 봐야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끄적끄적 적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나만의 어떤 사명, 내가 정말로 끊임없이 파고들 수 있는 어떤 호기심을 가진 주제, 이걸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20대 말에서야 그 실마리를 처음으로 찾았고, 그리고 독서를 한참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한 4년, 5년 지속한 다음에야 최근에 와서야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를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그런 인생의 과업을 발견하기 이전에 나는 아직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나의 인생의 과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난 아직 노력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쵸? 내가 아직은 인생의 과업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뭔가 남들이 말하는 어떤 뭔가 사명감, 책임감, 정말로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그런 감정을 못 느껴서 좀 답답할지라도 일단 눈앞에 있는 무엇이든 당장 붙잡고 배우는 게 이득이라는 점을 지금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인생의 과업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과업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이전에 다른 노력을 통해서 길렀던 여러 가지 자기개발 기술들을 그때 정말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중국어 가이드 일을 했었고, 그 중국어 가이드 자격증을 따는데도 아주 많은 노력을 들였었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거기서 막 자리 잡고 한
하는데도 아주 많은 에너지가 들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외국어 관련 컨텐츠로 열심히 중국어 관련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중국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중국어 관련 책들을 엄청 읽어서 중국어 교재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만의 중국어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그 강의만 만든 게 200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식 수집과 분류의 경험들이 쌓였고, 교재 제작의 경험이 쌓였고, 콘텐츠 제작의 경험이 엄청 쌓이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독서 콘텐츠로 완전히 전환을 할 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중국어에 쏟아부었던 저의 이 에너지들이 한순간에 다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헛고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때의 경험 덕분에 저는 독서 콘텐츠로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제가 정말 인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완전히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경험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독서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고 또 독서 관련 책도 집필하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또 생겼던 저만의 신념 한 가지가요, 이 세상에 헛고생은 없구나. 아직 무언가 내가 집중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무엇이든 일단 하나 선택해서 노력을 해보는 게 그게 절대 헛고생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때 제가 막노동 같은 걸 하면서 느꼈던 고통의 감정들, 이런 것들도 지금의 저의 어떤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고, 또 20대 시절에 자기 직원들을 부품 정도로 취급하던 사장 밑에서 어떤 느꼈던 환멸감들도 지금의 어떤 저의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단순히 시간 낭비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학습 프로젝트든 당장 그게 내 인생의 과업일지 정말 평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탐색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겠지만, 당장 결론이 안 난다면 일단 뛰어들고 무엇이든 배우고 그걸 통해서 성장해 보는 거, 그걸 우선으로 삼는 게 더 낫다라는 사실을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요, 이 책 울트라 러닝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비밀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이 책의 정말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나아갈 어떤 지적 성장의 여정에서도 두고두고 참고하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 우리 우구님들께도 일독을 해보시길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는 이 책을 3번 읽은 상태인데 앞으로 7번은 더 읽을 작정입니다. 7번을 이렇게 바로바로 막 반복하면서 읽을 건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이 길을 계속 나아가면서 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다시 펼쳐서 재독을 하고, 제가 놓쳤던 내용이 있으면 또 따로 기록도 해보면서 이 책과 함께 지적 성장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 보려고 해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독서에 도움되는 여러가지 꿀팁들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선수욱이었습니다. 뿅!